고전에서 랩폰 짬바를 최신의 수도 이어갑니다. 방구석 짬바로 털어보는 본격 최신 게임 탐험 방송. 안녕하세요. 하이테크 피플 로치. 코인이 열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데스 스트랜딩 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크2예요. 역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디스크는 쪼개야 제맛이고 DLC는 팔아야 제맛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개발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마케팅비 쭉쭉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블리자드 같은. 블리자드라니요.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회사 규모가 뭐 이 정도면 좋겠는데. 이런 엔비디아 같은. 왜 우린 마이너스지? 에이, 띵기를. 뭐 하여튼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데스 스트랜딩의 로코 크리틱 아웃풋 부분을 설명했는데, 요약하면은 이 게임은 배달하는 게임이고 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재미가 없으면은 ASMR 워킹 시뮬레이션이고, 그리고 스토리는 중이병스럽고, 그 다음에 에반게리온이 떠오를 만큼의 삼진에바 같은 게임이고, 그렇지만은 뭔가 또 설치하는 맛도 있고, 또 싸져 먹는 맛도 있고, 요리조리 이제 여기 썰고 저기 썰고 하는 맛이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럴 거면 왜 디스크원을 만들었을까요? 주저리 하기. 그렇죠. 어쨌든 이 게임은, 아니 쌤도 주저리 하잖아요. 부르면은 거기 있어 어이 이러면은 어디선가 대답을 해주는. 어이 나도 쌤이야.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구절을 좀 시작해보죠. 이제 인풋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그래서 내적인 요소. 이 게임의 내적인 요소가 뭐냐? 그래서 이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관점. 자, 이제 게임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로치 씨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 배달이나 아니면 뭐 건설 시뮬레이터 약간 요런 느낌도 살짝 있는데, 이거 약간 심시티 같을 때 있어. 여러 게임이 좀 짬뽕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뭐 총 챙기고 막 이러면은 그냥 전형적인 그 TPS 느낌이 좀 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쉬워요. 쉽고 뭐 매기 소리나 사이버펑크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쉽고, 초반에 이제 무기가 없을 때 암살 좀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약간 그 매기솔 초반이나 어쌔신 크리드나 와치독스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맞아. 그 생각을 못했네. 그 초반에 저한테 그 뮬 잡으라고 시키는 게 있어요. 메인 스토리 하다 보면. 있어요. 가끔 이제 자원의 수를 뮬 캠프에 훔쳐간 걸 빼와야 될 때가 있죠. 이제 BT는 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오니까 제가 힘들었는데. 그래요. 그냥 뮬은 그냥 뒤로 가서 목 따면 되잖아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레이더가 있어? 그럼 집 내려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웠다. 암살 게임 많이 해보신 짬바가 있으시면은 뭐 그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TPS, 뭐 오픈월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으면 뭐 이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언차티드보다도 쉬워요. 맞는데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떠올랐는데, 이 뮬들이 가끔 괘씸한 게 뭐냐면, 얘들이 화물에 비친 애들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어느 날 플레이를 하는데 트럭에 이제 짐을 잔뜩 실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받는데, 제가 잠깐 멀어진 상태에서 얘들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놈이 그 트럭을 지네 밀캠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뒤 차고에 딱 대놓는 거예요. 어이 잡것이!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무단학살을 시작했죠. 가끔 보면 진짜 얘들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보면은 그거잖아요. 그 중고나라 벽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차량 절도 막 이런 거 많으니까, 그렇게 슈킹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얘들이 도통 미친 놈들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정신교육 단단히 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은 로치 씨가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게임성이 담보가 되고, 거기에 이제 슈터 스타일의 장르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나가면 뭐 레이싱도 있을 수 있죠. 어차피 레이싱 트랙을 만드는 그 미션도 있으니까요. 미션이라기보다는 그런 서브 퀘스트가 있죠. 네. 레이싱 트랙은 참고로 디렉터스 컷.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데스 스트랜딩 이 얘기 드리는 지난 시간 편과 이번 편은 마찬가지지만 베이스는 디렉터스 컷 버전입니다. 원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싱 트랙은 디렉터스 컷에서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 타임폴 롱부의 뒤쪽에 가시면은 이제
타임폴 바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바다 구역이 좀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가시면은 거기가 도로가 깔리는 구역은 아닌데 도로 깔 때 그 아이템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자원 박으시면은 이제 레이싱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해안가에. 그래서 이제 뭐 레이싱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레이싱 트랙들의 미션을 올 S를 클리어를 하시면 모든 조건이죠. S를 클리어 하시면 이제 로드스터라는 자동차가 또 다른 이제 아이템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동수단은 두 개잖아요. 트럭 아니면은 오토바이인데 이제 로드스터라고 약간 중간형이 있습니다.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 것도 있고 화물을 실는 개수나 뭐 스피드나 이런 것도 딱 트럭과 오토바이 중간입니다. 트럭보단 빠른데 오토바이보단 느린 딱 그 정도. 화물도 트럭보다는 적은데 오토바이보다 많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쉽게 보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건설 시뮬레이터죠, 진짜. 그쵸. 다리 짓고 뭐 도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포인트마다 발전기라든지 뭐 타임폴 쉼터라든지 아니면 뭐 커터벨트라든지 사다리라든지 뭐 그다음 로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죠. 어쨌든 내려올 때라든지 뭐 건너갈 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도시의 건설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짚라인 같은 경우도 잘 설치하면은 그냥 이제 공중에서 공중으로만 이동을 하고 다니니까. 그쵸. 배송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짚라인이 편하긴 해요. 확실히 저는 짚라인을 어떻게 많이 써먹었냐면 설산지대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설산지대가 이동이 짜증나거든요. 그쵸. 확실히. 그게 이제 울테인 스켈레톤을 써도 그래도 설산 넘어가는 건 짜증나거든요. 확실히. 이게 너무 이동도 느리고 눈발 있고 막 귀찮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짚라인 열심히 설치하고 잘 다니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가거든요. 예. 이게 옛날에 저 어쌔신 크리드 리벨레이션이나 신디케이트 해보면 거기 살짝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게임을 준비하자고 했을 때 로치 씨한테 요청을 드린 게 다 하지 마시고 동부 지역만 어떻게든 클리어하고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좀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엄청 이제 의외로 간편하겠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냐 했더니 어쌔신 크리드의 전적이 있으셔서 워치독스와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쭉쭉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경을 쳤죠. 역시 짬바는 이길 수 없다. 역시 저는 자경단의 위력이 있었구나. 짜증났던 게 딱 3개예요. 걷는 거 지루한 거, BT 상대 안 되는 거, 컷신 너무 긴 거. 이거 딱 3개. 그렇죠. 근데 BT도 사실은 나중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블러드 그레네이드 오픈되는 순간부터는 좀 쉬워져요. 그쵸. 그때부터는 그냥 포켓몬이죠. 그렇죠. 포켓몬이죠. 간단하게 포켓몬이고 카이탈 결정 자판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 그 블러드 그레네이드 나오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상 5장 정도 갔을 때는 이제 수갑형 단말기에 나이프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탯줄 잘라내기 기능이 추가돼서 조심히 이제 안 걸리고 들키지 않게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놓으면 그 근방에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탯줄 잘라내기. 그러면 이제 그걸 누르는 순간 그것도 웃겨. 인간이 이제 BT의 탯줄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귀신을 잡아다가 목을 쳐서 빠이 이러면서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또 정말 그 BT들이 생각보다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BT를 퇴치하잖아요. BT들이 좋아요를 줘요. 자기를 죽였는데 자기들은 성불을 시켜줬다고 고맙다고 표시를 해줘요. 이런 착한 귀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BT들도 억울한 거야. 이게 억울한 친구들이야. 생각보다. 이 피해자만 있는 거야 이 게임은 확실히. 그쵸.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게임이야.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BT 되면 억울해서 저거 죽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NPC 중에 엘더가 있어요. 중부 지역의 엘더라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내오신 노신사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컨디션상. 네. 근데 이제 제때제때 잘 약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챙겨드리면 정정하게 계속 오래 계시는데 좀 오랫동안 안 챙기면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런 것도 구해야 네, 있어요? 돌아가시고 그래서 설정상 BT가 돼요. 근데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뭐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또 친절한 게 미션을 하고 나와서 이제 NPC 밖으로 나오면 그 집 밖에서 홀로그램이 켜지면서 이제 막 인사하잖아요. 네. 그때 그 상태가 됐을 때 클리어라고 나오면은 어차피 단말기상으로는
그 자동으로만 이렇게 뜨거든요. 해당 캐릭터가 안 나오니까 네. 자동으로만 뜨는 단말기가 몇 번 나오는 미션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막 인사하면은 그 BT 목소리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착해요. 또 BT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그거잖아요. 내가 좀비는 됐지만은 인간의 기억은 잊지 않는다. 막 이런 거 등등. 야, 참 보면서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2회차로 이제 지금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간간히 이제 지금 맥으로 다시 이제 1회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엘더는 무조건 챙기게 되더라고요. 아, 그쵸. 오래 사셔야죠. 그런 캐릭터는 챙기게 되죠. 아, 챙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른 애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엘더는 챙기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된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배송에 주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부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메인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는 자기 플레이 스타일을 좀 익숙해지면서 찾아갈 수 있는 슈터가 재밌으면 슈터 게임만 하게 되는 거고 뭐 밀기지를 털던 그 다음에 뭐 BT를 공략을 하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지게 되는 거고 게다가 이제 BT도 초반에만 무섭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러드 그레네이드 개방된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무기들이 개방이 되거든요. 어떤 미션들에 맞춰서 개방되는 조건들에 대한 공략들은 워낙 인터넷에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잘 찾아보셔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무기 수준 아마 레벨 한 2 정도까지만 잘 개방돼도 BT 잡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깔끔하게 몰살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다 개방됩니다. 그래서 한 2-3개 차하고 스페어로 이제 블러드 그레네이드 몇 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팩 같은 거 잘 착용하고 가면은 한 2번 리스폰 돼도 깔끔하게 잡아서 이제 열심히 자판기로 이제 긁어 모아서 오거든요. 뭔가 그 마치 목돈 통장 만든 느낌으로 와요. 아. 네. 게다가 이제 그 BT 중에서도 보이는 BT라고 할 수 있는 게 약간 그 저기 지금 안 계신 카르마 씨가 굉장히 좋아 맞이해야 하는 메탈 슬래그 보면 그 마지피플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아,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떠 있는 해파리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걔네들은 이제 공격을 뭐 한다기보다는 걔네들은 가까이 있을 때 이제 공격을 당해봤자 어차피 터지고 에너지가 좀 깎이는 수준이거든요. 뭐 직접적인 피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열심히 이제 뭐 나이프나 이런 걸로 쏴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만히 있는 애들은 이제 근방에 모여 있으면 글러네이드로 던지면은 그 중간에 이제 그 중심지에 있는 애들은 다 터져 죽거든요. 걔네들은 더 좋은 게 이제 그 카이랄 결정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이템도 많이 떨궈줘요. 그래서 이제 막 고밀도 세라믹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뭐 혈액팩이든지 뭐 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떨궈줘요. 아주 움직이는 이 아이템 박스예요. 예전에 군대에 보면 황금마차라는 게 있었죠. 아, 네, 황금마차예요. 딱 걔네들이 나오는 순간 잭팟 터졌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가가지고 열심히 싸제끼면은 카이랄 결정 모으고 아이템 획수하고 이런 게 일석이조가 됩니다. 아주 노다지구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바로 가서 열심히 긁어 모으셔야 된다. 걔네들은 엄청 고마운 애들이다. 자원이 복사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열심히 그냥 카피해서 갖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으고 BT 지역 가서 한번 출마하면은 금방 만채웁니다. 물론 이제 도로 깔고 할 때 많이 또 쓰게 되지만 카이랄 결정을 또 그렇게 해서 쏠쏠하게 모을 수 있다. 언제 캐고 다닙니까? 뛰어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것도 한두 번 캐고 다니는 게 바쁘지. 하여튼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또 하다 보면은 또 아이템 모으는 맛에 그 일종의 포켓몬 하는 맛에 또 사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열심히 자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굿땡맨이 되고 싶으시면 배송을 미친 듯이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BT를 도축을 해야 되니까 거의 포켓몬보다는 패럴드에 가까워. 아, 그쵸. 예, 패럴드에 가깝죠. 아, 그 마소가 산다고 하는데 과연 살지 안 살지. 네. 사면은 또 망가지는 거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전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인디로 남아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플레이 스타일은 이렇기 때문에 제각각이다. 근데 생각보다 재미 들리면 할 건 많다. 도로 까는 것만 해도 참 재밌어요. 게다가 디렉터스 컷에서는 그 설산 지역 부분의 일정 구간들은 원래 원작에서는 이게 안 깔리거든요. 거기가. 아, 그래요? 원래 거기는 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추가가 돼가지고 중계지랑 메인 이제 센터들의 지역들은 전부 다 연결을 해주는 이제 구조가 됐죠. 수월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다. 아, 특히 진짜 깔고 난 다음에 이게 신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도로 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맛들리시는 순간 도로 까는데 혈안이 되실 겁니다. 이게 깔고 나면은 정말 최고의 맛들림이자 또 자원을 열심히 잘 쏟아부어서 이 시스템 특성상 반고정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면 이게 어쨌든 그것을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배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좋아요를 이제 받는 게 이제 n분의 1이 되는 건데 시스템상 많이 깔면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에 기여한 부분이 많으니까 좋아요도 그만큼 들어오거든요. 그럼 앉아서 좋아요 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아요를 이제 킬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제 몇천 개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뭐 가끔 이제 몇만 개가 나올 때가 있죠. 이게 데스 스트랜딩이에요. 인스타그램이. 좋아요에 또 미치면 또 이렇게 돼요. 또 아이템을 또 적재적소에 박아놓으면은 또 이동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이 좋아요를 주거든요. 그럼 또 앉아서 또 좋아요 긁어 먹는 거죠. 제가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얘기할 거지만 얼마 전에 이제 2회차 할 때 얼마 전이 아니지 2회차 할 때 거점 지역에 하나 이제 괜찮은 데다 이제 세이프하우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원래 세이프하우스는 미션상 한번 짓게는 돼 있거든요. 네. 기상 관측소 인근에서 미션이 한번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그쪽에는 하나 갖고 계실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지역들에 지을 때 보면은 어떤 지역에 짓느냐가 또 관건인데 잘 지은 데들은 좋아요가 몇십만 개씩 쑥쑥 쌓여요. 근데 이제 제가 지은 데는 한동안 좋아요가 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안 쓰다 보나 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니까 또 몇천 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찍은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요 지역에 또 이점을 좀 알았구나. 이게 또 대기업과 중소 개인업자의 차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삼땡이나 애땡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나는 개인 상권이다, 골목 상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렇죠. 괜히 강남 큰 길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역 사거리가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의 재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어서 이제 몰입감을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대본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 게임에서 사운드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게임 특징이 이제, 보통 요즘 게임들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이 사운드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 10년 새 영국 락이나 요런 앰비언트 계열의 음악 쓰는 데를 잘 못 봤거든요. 앰비언트가 사실 그렇게 각광받는 장르도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게임상에서 앰비언트를 쓴다? 졸립거든요. 너무 매니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니악한 걸 떠나서 이 정도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ASMR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켜놓고 잘 수 있어요. 게다가 땡튜브 보면 이걸로 약간 ASMR 식으로 배경 그림 캡처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음악 이제 깔아가지고 만든 영상들 많거든요. 듣고 있으면은 릴렉스 되기 딱 좋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하기에는 이게 진짜 잘못하면은 정말 지루한 게임이 될 수 있는 소재인데, 이 첫 바다부터 몰입감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앰비언트를 섞는 대중음악 장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뮤지션들 자체가 좀 매니악해요, 보면은. 굳이 따지면 포스트 펑크, 포스트 락, 게러지 락, 브리티시 팝, 요 정도? 그 정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밴드들이나 뮤지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좀 이 몰입감을 잘 주는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각 특정 씬이나 어떤 시나리오상의 발생 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점이 변화가 되면서 좀 몰입이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무슨 음악 중심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자막 뜨고 어떤 곡에 무슨 누구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서 변화가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요것 또한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이 게임의 OST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앰비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많이 곡을 맡은 밴드가 로우로라는 뮤지션이거든요. 맞아요. 이 밴드가 아이슬란드 포스트락 밴드인데 여기 스타일이 딱 어떠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규어로스 플러스 아우스길 딱 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락도 전문 MC로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되게 조용해요. 네, 그래서 심심합니다. 호불호가 좀 셀 수 있습니다. 그 밴드라고 해서 MC 더 맥스 이런 거 기다고 하시면 MC 더 맥스는 그나마 발라드지. 죄송합니다. 발라드만 부르시는 건 아닌데 락 발라드 같은 거라든지 좀 이렇게 강약 조절이 있지. 뭔가 이 클라이막스라도 터지는 맛이라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잔잔합니다. 흩날리는 나뭇잎이나 흘러가는 물결같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그동안 음악을 뭐 들었는지가 대충 보이거든요. 옛날에 메탈 기어 솔리드 처음 했을 때가 이제 스타세일러 이런 거였으면은 나중에 팬텀 페인 이런 거 할 때 뉴오더 듣고 있구나 이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제 로우로 엄청 좋아하는구나.
뭐 취향일 수도 있고. 하지만 워낙 음악을 많이 하시는 양반이라 보니까 그 보면 딱 보여요. 그 영국 락이나 그 아이슬란드 쪽 되게 좋아하는 게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나름 여기 이제 OST 보면 시끄러운 것도 좀 있긴 있어요. 브링 미 더 호라이즌인가요? 그쵸. 뭐 그런 팀들도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신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브링 미 더 호라이즌도 뭐 섀도우 모세스나 뭐 스론 같이 뭐 시끄러운 건 잘 없고 그 좀 루덴스라고 되게 조용한 노래 했거든요. 브링 미 더 호라이즌 치고는. 사실 그 일본 아티스트 한 분 거의 음악을 이제 계약을 해서 넣었는데 팟바이러스인가 그게 어떤 분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나마 조금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음악이지 나머지는 근데 이제 그게 시나리오상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강제 발생 지점에서 이게 출력이 될 때 좀 몰입도는 세져요. 확실히. 누가 해도 몰입도는 좀 세질 수 있는 구역은 있어요. 그때 배경도 좀 널찍널찍하게 해주거든요. 맞아. 널찍널찍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좀 더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앵글로 바뀌죠. 그래서 배경 보면서 음악 즐기기엔 또 좋죠, 그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좀 알아가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스포일러지만 마지막 장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 갈 때는 이제 시나리오를 좀 어느 정도 내가 와닿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몰입이 되죠. 감정 몰입이 돼서 굉장히 좀 착잡한 마음으로 좀 가게 되는데 재미가 없는 분들이라도 이게 첫 번에 1장부터 그 음악이 나오면서 출력되기 때문에 꽤 신선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호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물론 그 다음 이제 하면서 재미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되실 거지만 처음에 시선을 잡는 데는 성공했다. 그쵸.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작법에 이제 관한 건데 사실 이 게임은 어쨌든 플스 진영으로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듀얼 센스라든지 듀얼 쇼크에는 정말 최적화를 잘했어요. 그쵸. 잘 만들었고 심지어 이제 맥이나 이런 데서 제가 할 때도 아까 듀얼 쇼크를 연결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듀얼 쇼크를 연결해서 옵션을 활성화시켰을 때 듀얼 쇼크로 바로 뜨더라고요. 또. 그래요? 세팅이 아예 듀얼 쇼크로 딱 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세팅은 잘했다. 근데 다른 패드로 할 땐 좀 불편하다면서요? 제가 액박 패드를 그 스팀에 이제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것도 서드 파티 거거든요. 아예 중국 거. 네네. 근데 그게 성능은 좋은데 문제가 그 UI나 이런 게 액박 패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이제 ABXY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샜는데 생각보다 가시성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한번 보게 됐는데 진짜 뭐 ABXY 이렇게 나오고 키보드 이렇게 나오니까 키보드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키보드가 좀 더 나았고 액박 패드는 좀 가시성은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무슨 키였는지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그 뭐 만질 때마다 그 캡처 켜지는 게 좀 짜증은 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캡처키 있어요. 예. 액박 패드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틀어 막는 거랑 센서 켜는 거? BT 저기 오드라텍 센서 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같이 동시에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게 한 번 딱 누르냐 계속 하느냐 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구분감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그 초반에 플레이할 땐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팁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확실히 서드 파티 컨트롤러로 뭐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마 조금 뻑뻑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 저는 특히 염려되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스위치 서드 파티 컨트롤러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스위치 서드 파티 컨트롤러 문제가 뭐냐면 아날로그 스틱이랑 이 십자 스틱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스틱으로 이동을 하고 그 십자 스틱으로는 아이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UI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세팅 배치가 할 수 있게는 설정이 돼 있는데 잘 바꿔야 된다. 플스 같은 경우 그 스틱들이 동일한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냥 디폴트로 PC든 뭐 플스든 뭐 어디든 간에 그게 디폴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인식이 되면 그걸로 하면 돼요. 다른 거 고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 캡처나 뭐 영상 녹음이나 이런 것만 옵션만 잘 조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더 건들 게 없는데 서드 파티 컨트롤러들은 좀 건들 게 많더라고요. 이게 액박이나 스위치 쪽은 그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인풋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겠는데, 초심자를 위한 심플하지만 핵심적인 노하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배경,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부 지역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중부 지역을 갔다가 서부 지역을 가는 코스인데,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
서부 지역은 엔딩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뭐 없습니다. 약간 파판 세븐 디스크 3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공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딱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쪽은 뭔가 의미가 없습니다. 보스전 이외에 나중에 뭐 거점 지역 센터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중부 지역에 간 다음부터는 이제 프레자일 점프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걸로 이동이 가능하시거든요,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서쪽에 뭐가 있나 하면서 한번 이제 가보면은 깨고 나서 가면 뭐 없습니다. 예, 뭐 거기에는 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없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80% 이상은 다 중부입니다. 중부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5% 정도가 서부고 5%는 엔딩이가 굳이시고 15% 정도가 제가 볼 때 동부입니다. 동부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 구조다 보니까 동부 지역은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좀 다 해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방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재미없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한번 그랬고 이거 더 해야 돼 싶은 생각이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제 중부 지역을 가기 전까지 동부 지역에서의 활동은 메인 퀘스트를 위주로 하셔서 그냥 빨리 넘기셔라. 어차피 사이드는 넘어가신 다음에 프레자일 점프로 다시 가서 하시면 돼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가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여기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그 사이드 퀘는 다 무시하되 컷신은 그냥 보고 가셔라. 메인 컷신. 그러면 이야기는 이해가 되죠. 네. 네.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니까. 적어도 스토리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동부 지역 때 스토리는 재미있었어. 중부 지역 중국어공부하면서 중이병이 돼서. 오히려 그래요? 네. 전 동부 지역 때는 나름 좀 호기심 있게 봤어요. 근데 동부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초반에 음악을 거기 다 넣어줬다 보니까 음악이랑 그 배경이 이뻐요. 그게 보면은 보게 된다니까요. 진짜. 미국이라고 해놨는데 약간 아이슬란드 같은 감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 뮤지션이 아이슬란드 사람이라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를 너무 아이슬란드스럽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유럽 같아요. 아무리 네, 봐도. 미국 안 같아요. 그거. 그냥 뭐 거점 연결할 때마다 미국 지도로 보여주는데 전혀 미국스럽지가 않아. 네. 중간에 장기하 씨 같았어요. 부럽지가 않아.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지. 그건 네 생각이고. 진짜 딱 유럽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는 동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 팁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정말 메인 퀘에 스토리만 좀 잘 보고 가셔라. 팁은 안 하셔도 된다. 사실 중부 지역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뭔가 눈치를 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동부 지역 때는 다 봤어요, 저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설치,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죠? 도로 설치는 사실상 미션에 한번 나오긴 합니다. 미션에 서브 미션으로 중부 지역으로 넘어가셨을 때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시니까 레이크노트 시티에 이제 입항을 하게 되는데, 그 레이크노트 시티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부 노선을 이제 설치하는 아마 미션이 있을 거예요. 네. 다이아드맨이 요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깔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제 깔고 나면은 확실히 좀 편해지는 거 있죠. 이 레이크노트 시티에서 레이크노트 시티 남쪽 배송센터까지 가는 구간이라든지, 뭐 마운틴 노트 시티 북쪽 중계지로 가는 구간이라든지, 요때 구간을 좀 생각해보면 처음엔 좀 불편하거든요, 확실히. 특히나 이제 도로의 맛을 보시고 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대자연부터 해보려고 한다면은 진짜 빡세거든요, 정말. 저걸 언제 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반고정 네트워크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이 게임을 하실 때 옵션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냐 마냐의 설정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끈다고 해도, 그리고 켠다고 해도 내가 이제 구축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안 하는 옵션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디폴트로만 설명을 드리면 공유가 기본인데, 이 공유라는 옵션이 모든 유저가 이 한 서버에 있는 건 아니라 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개방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데,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신호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이제 활성화된, 그리고 누군가 설치한 아이템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하나의 거점들이 연결될 때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설치해 놓은 데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디에는 또 도로가 어느 정도 깔려 있고 이런데, 이 반고정 네트워크를 할 때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한 구역마다 소모되는 아이템의 양이 획기적으로 좀 줄긴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좀 넣어놓고 좀 세팅을 좀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좀 긴 구간이다 싶은 데들은 뭐 카이탈 결정이 거의 막 한 1000 가까이 들기도 하고 1000 가까이 들은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한 700, 800 정도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과 세라믹인데 금속도 거의 막 한 6000 이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라믹도 한 5000 이상이 한번 이제 박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뮬캠프 좋은 데서 이제 금속과 세라믹이 나온 데서 열심히 이제 리스폰된 타임 맞춰서 잘 털어도 한 번 이제 맥시멈 있는 양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다 쏟아 부어도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 그쵸. 맥시멈 양에는 못 미칩니다. 근데 이제 반고정 네트워크로 좀 형성이 된 데들은 누군가 어느 정도 채워놨기 때문에 사실상 채워놓는 걸 누군가 완성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 도로가. 그러면 내가 도로를 쓰고 싶으면 어느 정도 털어서 그냥 내가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서 이거를 다 개통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개통을 하시면 좀 빨리는 개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지보수가 힘들어지고. 근데 유지보수라는 것도 사실상 좀 그런 게 많이 이제 사용하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수리는 해줘요. 그리고 그쵸. 도로는 또 다행히 내구도가 그렇게 막 많이 깎이는 수준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카이탈 결정 천이라든지 뭐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을 동일하게 다 넣어서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부식도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도로는 좀 오래 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하고 있다 보면은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닌데 이제 하고 있는 걸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3인칭이라 그렇지 거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느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맥에서 이제 다시 이제 1회차부터 시작할 때는 지금 네트워크를 다 끄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온전한 힘으로 한번 다 깔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레이크노트 시티부터 해서 레이크노트 시티 남쪽 배송센터까지 지금 설치를 하고 사우스노트 시티로 가는 구간의 3분의 2 정도를 지금 도로를 깐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노트 시티에서 이게 마운틴노트 시티 북쪽 중계지로 가는 구간에 보면은 그 중간에 크래프트맨이 기점이 돼서 이게 길이 갈리거든요, 한번. 거기 이제 연결해서 지금 깔고 있는 수준인데 와, 이게 까는 속도가 진짜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할 때는 한번 작정하고 그냥 아이템 다 털어가지고 까니까 금방 다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깔리니까 또 금방 욕심이 생겨서 막 더 털어서 막 깔게 됐는데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NPC 중간에 이제 거점 지역에 있는 이제 NPC들의 자원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또 이제 자원 회수를 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이브된 것들이. 그래서 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어느 정도 배분해서 가져가서 하고 뭐 여기에 자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배송해주고 나중에 또 아이템 차고 그다음 뭐 재활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또 차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문제가 없는데 직접 가려고 하니까 진짜 빡세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까는 거에 한 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깔 수 있으면 깔아라. 그러면 진짜 배송센터의 거점 배송센터라든지 중계지의 이동은 진짜 개꿀입니다. 정말 개꿀이고 대신에 NPC들이 이제 중간중간 많이 있는데 이 NPC들의 거점들은 땡튜버에 보시면 영상들 이제 많이 나오는 특히나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많은데 이 짚라인 그러니까 마마 미션을 클리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그게 활성화가 될 텐데 이 짚라인을 잘 활용하시면 또 이게 이동이 개꿀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 라인이 레이크노트 시티부터 남쪽 배송센터까지 일직선은 일단 다 까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상관 직소나 뭐 이제 코스플레이어나 가는 지점들 그리고 이제 수집가나 이런 쪽 고물상 가는 라인들은 만약에 좀 빡세시면 짚라인 깔고 가시는 거 추천드린다. 그럼 이동이 좀 편해지긴 하거든요. 이제 짚라인 까실 때 팁은 이제 짚라인은 PCC 레벨 1이나 2가 다 지원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이 거리가 좀 더 확장이 되거든요. PCC2는 50m가 더 듭니다. 300m, 350m 차이인데 PCC 1, 2로만 다 까시는 것도 아니고 1로만 까시는 거 아니고 두 개 섞으시는 게 베스트다. 300m 깔고 350m 가서 확장하고 다시 300m 깔고 350m 확장해서 깔면 최대치로 거리를 깔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까는 것도 좀 내가 아끼고 골프하듯이 탕탕탕탕탕 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되게 잘 세팅해 놓으시면 그 외국의 땡튜브 유저분들은 저희가 이거 나중에 방송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사이트가 좀 어느 정도 컨텐츠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또 레트로 플러스 쪽에다가도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 그 영상을 저희가 같이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거 한 바퀴로 다 지도를 세팅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짚라인으로만 쭉쭉쭉쭉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야, 그렇게 해서 어쩌면 도로를 안 까시는 분들 중에서 짚라인에 맛이 드신 분들은 짚라인만 깔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것도 되게 꿀이에요. 진짜 꿀이에요. 사방팔방 그것만 깔아놓으면. 게다가 이제 디렉터스 컷에서는 그 캐리어가 원래 예전에는 짚라인을 탔을 때 이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디렉터스 컷에서는 캐리어 한 대가 지원이 같이 돼요. 그래서 같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짐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토바이보단 더 많이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등으로 최대치를 거의 근접하게 깔고, 그 다음에 캐리어에다가 박스에 깔면은 트럭 못지않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면 또 그것도 꿀이에요. 어느 정도 배송도 좀 빡세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개꿀이죠.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얘기하다 보니까 들었는데 그 나중에 가면은 그런 것도 주잖아요. 허리에 그 차는 거 있잖아요. 아, 처음에 보면은 이제 파워 스켈레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스켈레톤, 그 다음에 울테인 스켈레톤. 나중 가면은 그 호버링이나 그 2단 점프도 되나요, 그게? 2단 점프는 사실 원래부터 돼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돼요. 그 처음에 이제 달려가시다가 이제 점프 버튼, 이제 플스로 X일 거예요. X 버튼 누르면 잘 뛰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각이 있고 점프 각이 좀 높은 데들에서 뛰시면은 물론 이제 확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죽을 정도의 그런 경계가 아닌 이상에 점프하시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2단 점프라고 한번 뜹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2단 점프가 활성화가 돼서 2번 뛰실 수 있고, 그래서 이동하실 때 처음에 모르시면 2단 점프로 해서 좀 높게 뛰셔서 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다른 게임에서 뭐 사펑 같은 데서 많이 써봤지만 호버링이나 2단 점프 되는 게 은근 개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동수단에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템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템, 그 추천 아이템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드 스켈레톤하고 스테빌라이저, 요거는 무조건 초반에 오픈시키는 걸 추천드리죠. 그리고 무기는 일단 블러드 그레네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강제로 오픈이 한번 되니까 그거랑 이제 어느 정도 총기 기본 레벨 정도는 오픈시켜두면 좀 꿀이다. 수집가 미션을 최우선적으로 좀 빨리 깨시면 어차피 레이크 노트 시티에서 수집가의 미션은 초반에 걸리기 때문에 요때 좀 그 수집가가 어느 정도 친해지셔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된 상태에서 미션을 좀 최우선식으로 빨리 깨시면 보통은 한 친밀도 4 이상이 되면은 레벨 3짜리를 개방시켜 주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이제 스피드 스켈레톤을 무조건 끼고 일단 무조건 장착을 하고 배송 속도를 높인 다음에 좀 빡세긴 합니다만 마운틴 노트 시티가 아마 마마랑 연관된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 레그논가 레이논가 저 쌍둥이 이제 동생인데 이 미션을 하면서 이제 마운틴 노트 시티랑 연결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마운틴 노트 시티 연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조건 이제 마운틴 노트 시티의 미션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마운틴 노트 시티에서 스테빌라이저를 주거든요. 근데 이 스테빌라이저가 뭐가 중요하냐? 디렉터스 컷에서는 스테빌라이저가 3단계짜리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점프를 했을 때 점프팩처럼 이게 착지가 느려집니다. 네, 그 약간 앤썸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데서 뛰어도 뒤에 이제 로켓 같은 게 이제 추진력이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낙하랍니다. 야, 이거 쿠팡맨 아니랄까봐 이제 아이언맨도 아이언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산꼭자기에서 점프를 하더라도 배터리만 있으면 그냥 낙하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프의 권역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초반 레벨 하시다 보면 이제 백팩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초반에는 보조 배터리를 많이 끼시고들 하는데 스테빌라이저 3단계가 개방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보통 스테빌라이저를 많이 끼시게 될 거다. 스테빌라이저 무조건 끼고 거기에 이제 보조로 파우치를 몇 개 깔고 하면은 다 차거든요. 사실 스테빌라이저가 좀 큰 편이라서 아이템 배치를 많이 못 하는데 스테빌라이저 플러스 스피드 스켈레톤의 그 궁합은 설원 지역을 빼고는 무적이다. 진짜 개꿀이다. 여러분들 그 배송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진짜 개빨라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아이템은 무조건 초기에 개방시키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해진다. 네.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요즘 배송업에서도 저런 거 끼게 하거든요. 왜냐면 스테빌라이저의 이론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부하도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역할을 1단계, 2단계는 해줘요. 근데 3단계가 왜 줬냐면 그 점프를 했을 때 착지할 때 로켓까지 출력하는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메인 기능은 3단계예요. 3단계 레벨이 오픈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저는 초반에 하시라는 거를 좀 강추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조적인 거 말씀드렸죠. 사냥이나 뮬 이런 걸 좀 수월하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총기 정도는 좀 미리 개방을 하시거나 이제 크래프트맨 미션도 좀 열심히 하시면은 이 사람부터 커스텀 블러드 그레네이드라고 좀 더 센 걸 줍니다. 블러드 그레네이드 센 걸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뮬들 잡기는 편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좀 BT 공략을 좀 수월하게 하시고 싶은 것만 좀 공략하고 싶다 하면은 시나리오 5장 이상까지 좀 가시는 거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수갑형 단말기에서 이제 절단 기능, 사냥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 정도. 그리고 그때쯤 되면 BB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BB를 못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데드맨이 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로 좀 연습하고 다니시면 물론 이제 BT를 어떻게 감지해야 되는지는 좀 어려운데 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사냥하기는 좀 수월해진다. 근데 제가 워낙에 이제 소울류나 모넌류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저는 못 느꼈는데 생각보다 이게 초심자 팁이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레드 그레네이드 같은 건 처음에 얻으면은 무작정 던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그냥 경직 좀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넌 같은 경우에 큰 거 막 먹이면 아파하면서 그때는 뭐 더 때릴 수 있긴 한데 보스 몬스터 경직을 좀 봐가면서 때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드 그레이드 처음에 던지고 아파서 이제 못 바꾸니까 그때 막 던지지 말고 나와서 애 경직 좀 풀렸을 때 이때 다시 때리면 어차피 또 경직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우왕좌왕하실 수 있는 부분이 BT한테 발각이 돼서 그 지형의 색깔이 바뀌면서 발 아래에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아, 네. L2, R2를 눌러서 이제 버티기를 하고 그 버티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네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걸 떨궈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탈출하려고 하시는 상황이 많이 있으실 텐데 탈출을 하시다가 이게 내가 잘 못하겠으면 블러드 그레네이드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떨궈내기를 하신 다음에 조금 나가시다가 자기가 서 있는 근방 발 밑에다가 블러드 그레네이드를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터지면서 타이밍이 이제 좀 맞아야 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보통 그 상태가 되면 밑에서 오던 애들이 그거에다 데미지를 먹고 도망갑니다. 아. 네. 변화된 영역과 그 일반 지형 경계에 보면은 거기 경계에 서 있으면 그 걔네들이 계속 이거를 막 끌고 가려고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쵸. 그때도 블러드 그레네이드 던지면 걔네들 다 죽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네. 귀찮아서 빨리 죽이려고 그냥 바로 엎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러드 그레네이드를 만약에 없애신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면 탈출을 하신 다음에 그 경계에서 만약에 이제 도망가시지 않고 그냥 그 경계에서 이제 가야 되는 라인이 그쪽인데 만약에 그 경계가 이제 안 꺼진다. 꺼야 되는데 그러신 상태면은 더 원초적으로 BT들이 이제 막 잡으려고 막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 라인을 바라보시고 걔네들 어차피 보이니까요. 바라보시고 소변 넣으시면 됩니다. 아. 소변 넣으시면 애들이 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설정상 모든 무기들은 쌤의 혈액에서 추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소변에서도 쌤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소변 넣어봤는데 애들이 오줌 맞다 사라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왜 죽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BT가 발각됐을 때 떨쳐내시는 방법이 있다. 저희가 NPC 및 거점 공략, 빠른 진행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좀 연계성인데 NPC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아이템 개방해야 되는 필수 NPC들과 거점 지역을 우선 공략하셔라. 자기가 필요한 아이템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저는 추천드렸던 게 스테빌라이저랑 스피드 스켈레톤 요거는 무조건 일단 개방하시는 게 좋다. 나는 빠른 배송파다. 나는 총알 배송이 우선이다. 라면은 무조건 스피드 스켈레톤부터 무조건 개방하시는 거를 강추드리고 나는 천천히지만 어쨌든 뭐 스토리대로 해서 좀 배송을 많이 할 거야 라는 분이면 엔지니어랑 잘 이제 교류를 하셔서 엔지니어 친밀도를 4 이상 올리신 다음에 파워 스켈레톤을 받으신 다음에 파워 스켈레톤이면 좀 느리긴 해도 적재량에 대한 부피를 굉장히 줄여주거든요. 꽤 많은 줄여주거든요. 무게감이 이제 하중에 다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센서부터가 좀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몸에 착용하는 거에서 다리에 착용하는 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이점을 갖고서라도 일단은 더 많은 부피의 짐들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아이템을 많이 모으고 싶은 분, 특히 이제 도로를 많이 까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디 깔아놨냐, 제 세이프하우스를 두 번째 세이프하우스를 어디다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엔지니어와 엘더 지역 사이를 보시면 이 지역은 뮬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레이크 노트 시티에 근접한 뮬은 금속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에서 좀 이제 엘더 쪽에 근방인 애들은 세라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 근방 지역에다가 세이프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 집이 가깝게 설정이 되니까 거기에다 이제 다리를 연결해 놔서 놨고
그래서 이동이 편하게 다리를 이제 금방에 많이 연결해놨고 그래서 이제 틈나면은 들어가는데 뽑아가지고 그 엔지니어 근처에 있는 뮬기지에 가서 금속 내놔 이 자식들 하면서 금속을 다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몰고 다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엘더 근방에 있는 뮬 들어가서 세라믹 내놔 이 자식들아 해가지고 이제 세라믹을 열심히 터는. 근데 세라믹 지역이 워낙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편이에요. 네. 그 금속 지역은 생각보다 금속 이외에는 좀 덜 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트럭에 트럭에 적재를 하실 때 내가 적재량을 모르잖아요. 네네. 적재량을 보시는 방법은 트럭 뒤편에 보시면 그 게이지 바가 있습니다. 네. 두 줄로. 네. 이 두 줄 게이지 양을 잘 보시면 이게 적재량을 나타냅니다. 아. 그래서 적재가 거의 다 되면 이게 다 찹니다. 아. 어느 정도 실어야 될지 그것만 잘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적재가 돼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하시면서 트럭을 잘 이용하셔라. 그리고 트럭은 어쨌든 네이크노트 시티 남쪽 배송센터에서 이제 친밀도를 높이시면 이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트럭은 뭐 초반에 오픈할 수 있겠지만 이게 2단계까지 금방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네. 레벨 2 오픈하신 다음에 만드시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레벨 1 때 배터리가 생각보다 작아요. 아. 레벨 2부터 배터리가 약간 2배 가까이 되거든요. 1.5배 정도는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더라도 배터리 팩 PCC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면은 웬만큼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레벨 1 때는 조금 이게 부족해요. 아, 그래서 좀 그런 개방해야 되는 건 미리 좀 개방하고 즐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방할 건 미리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부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이것도 한데 이 데스 스트랜딩 보면은 콜라보레이션 미션들이 좀 있어요. 아, 그 하프라이프 뭐 이런 거 하프라이프랑 사이버펑크가 있는데 콜라보레이션 미션은 이게 메인 미션에 많이 껴 있거든요. 이거 먼저 하시라고 좀 강추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하프라이프는 그래피티 글러브라는 걸 줍니다. 네. 이 그래피티 글러브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도 거의 뭐 레이크노트 시티 초반 쪽에서 아마 연결을 잘 하면은 이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상에 메일이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연결하고 나면. 그럼 이제 뭘 좀 찾아줘라고 해서 이제 그 큐브를 발견해달라. 뭐 제온도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큐브 모양으로 된 아이템을 회수해서 갖다 주면은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거점 지점에 있는 아이템들로 좀 오픈을 해주는 식인데 이 그래피티 글로브는 왜 좋냐? 기본적으로 자원이라든지 아이템을 집어들 때 보통은 이제 근접에 가서 이걸 집는 방식이거나 캐는 방식인데 그래피티 글로버는 이게 일정 거리에만 도달해도 원격으로 집어옵니다. 아, 메이플 자석패. 네, 자석으로 집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이빙을 하다가 뭐 이동을 하는 기준에서 그게 보여서 이제 활성화되면 그냥 바로 달리는 순간에 그냥 그걸 캐치를 하고 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은근히 꿀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것도 극초반에 이제 초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하시라는 거 권장을 해드리고 죽는 것도 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이 미션을 클리어하시면은 뮬기지 근방에 가시면 얘네들 레이더를 다 설치해놨잖아요. 아, 이 네. 그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레이더에 발각이 되는데 이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그거를 1인칭으로 보는 시점으로 변경하면은 이 레이더가 표기가 되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활성화하면 그 근방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는 이상 레이더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레이더가 넓은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훼손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레이더 무력화를 해준다. 아, 그렇군요. 요거 은근 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틀에는 자신이 없다. 근데 이제 어쨌든 레이더는 이게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지점에 가야 된다고 하면 요 사이버펑크 미션을 좀 클리어를 하셔가지고 그 레이더 무력화를 좀 개방을 해놓으시면은 확실히 그건 좀 할만하네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피티 아이디 이제 글러브 착용하고 있으면은 가면서 이제 신나게 이제 자석으로 긁고 줍고 레이더 무력화 시키고 이러면서 가면은 좀 굉장히 게임이 수월해지죠. 아, 꿀이겠네요, 그게. 콜라보레이션의 미션 치고는 꽤 아이템이 괜찮은 게 있어요. 뭐 물론 그 사이버펑크 존이 아이템도 주고 뭐 이게 뭐 라인 같은 거 그려진 것도 주고 뭐 별의별 걸 주는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콜라보레이션에서 진짜 꽤 인상적인 아이템은 이 두 개라고 봅니다. 다만 오리지널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 설명을 드리면 이 오리지널판은 플스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PC판부터 지원이 되는 스펙이었고요. 이게 오리지널판이 따로 있어요? 데스 스트랜딩 사면 공통적으로 디렉터스 컷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쵸. 처음에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원판이 나온 게 있었죠. 아. 네, 그렇게 돼 있었고, 이게 데스 스트랜딩이 PC판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콜라보가 낀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렉터스 컷이 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디렉터스 컷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원판 플스4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들으셔야 된다. 하지만 요 두 아이템이 진짜 개꿀이다. 요거는 극초반, 이제 초반에 중부지역 오자마자 개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해놓으시면 진짜 꿀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진행 및 뭐 이런 팁, 뭐 스토리 위주, 프리플레이 위주는 저희가 아까 지금 다 말씀드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2 데모 나왔더만요. 뭐 데모라기까지 하기에는 이제 뭐 트레일러 정도 나왔죠. 2022년에 이제 TGA에서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올해 2월이죠.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거기서 이제 정식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뭐 어쨌든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를 막 들린 상태에서 보니까 더 몰입이 되더구만요. 이게 지금 제 녹음이라 제가 보고 왔는데 처음에 안 보고 왔을 때는 그렇죠. 승을 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야지. 그게 핵심인데 그걸로 주고 있으면 대체 무슨 안고 없는 찐빵도 아니고 무슨 꽃빵 먹을 거야? 뭐야 이런. 아니 화를 이 사람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이거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또 보고 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제가 아주 거나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저랑 1차 트레일러 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그래픽이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로치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인물 모델링이 좀 아쉽다. 요거 정도는 뭐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 외의 그래픽은 그쵸. 꽤 완성적이었잖아요. 저는 배경이 더 나아질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배경 기깔나더구만요. 진짜 그러니까요. 보면서 특히 1차 이제 1차 트레일러, 그러니까 티저 트레일러랑 공식 1차 트레일러 보면은 초반부에 이제 함선 안에서 엘페닝 역할을 맡은 그 분을 이제 구해줄 때 이제 시술 같은 걸 하잖아요.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시술이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이제 팔을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막 프레자일이랑 어떤 새로 나오는 분이랑 놀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만지는 잡는 씬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마 타임폴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튀어가지고 이제 그걸 막 장갑을 벗어내니까 이제 타임폴을 맞은 듯한 이펙트를 주고 막 이 씬 있잖아요. 저는 그 팔을 비춘 다음에 그 팔에 핀셋을 짚는 장면에서 야 디테일 죽이는데? 이러면서 봤거든요. 야 이게 여기까지 나왔어? 막 이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그 배경이 이제 바탕으로 되는 뭐 사막을 뭐 캐리어를 이제 착용한 상태에서 걷는다든지 뭐 그 다음에 상호작용 발생하는 부분에서 막 그 산맥이 막 무너지는 장면 막 이런 거는 뭐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감탄하셨을 거예요. 큰 달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막 그 씬도 보면. 네네. 죽이더구만요, 진짜 보면서. 야, 이게 여기까지 이게 더 나올 때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이제 레이트레이싱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아마 후에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더 좀 스펙이 올라가는 것만큼 되고, 지금 이제 개발 상황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그 트레일러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그 코지마 프로덕션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히데오 튜브 여기서 아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뭐 거기서 밝힌 바로는 이제 모든 에셋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발매인데 아마 기본적인 뭐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다 돼 있고 그 소스들을 이제 조합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속작이 좀 기대하는 게 좀 오브젝트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사양은 좀 높아지겠지만 1차 이제 나온 것까지 기준을 얘기해 보면 1편과 달라진 것들에서는 확실히 좀 많은 게 드러났죠. 일단 저같이 이 건설 실물리터를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을 치고 통곡을 할 그런 영상이 하나 나왔죠. 홍수가 쏟아지는데 열심히 이제 쌤이 뛰어가는데 물보라를 맞은 다리가 와장창 무너지는 씬을 보면서 아이 내 다리 아이씨 내 다리 저거 얼마 주고 내가 지었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지은 건데 저거를 내 다리 내놔 저거를 진짜 내가 진짜 레벨을 진짜 100kg 올렸는데 저걸 저 빌어먹을 저 이게 그거거든요. 그 CT에도 그 자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죠. 진짜 어떻게 다리를 지어내지? 저 도시 다시 부시고 지으려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 데스 스트랜딩 1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지역상을 보면은 마운틴 노트 시티 북쪽 중계지 쪽을 하면은 약간 그 산맥에서 이렇게 돌 같은 거 굴러떨어지는 것들이 좀 나와요. 뭐야 하면서 이렇게 싹 돌아보면 돌멩이 2개 떨어지고 있고.
에이 쫄았네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와 그 장면에서는 아예 그냥 산이 무너지는 이펙트가 나와버리니까 야 저거는 뭐 깔리면 죽겠다 막 이런 정도의 이펙트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홍수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막 엄청 막 휘려오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 그냥 뭐 물에 잠깐 넘어져가지고 뭐 내가 물보라를 맞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저건 휩쓸리면 죽겠다 다리도 망가뜨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플레이어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마 제 생각엔 일부 맵에서만 쓰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의 돌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지어야 되지 저거를? 저기를 어떻게 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솔직히 그 전통적인 건설 시뮬레이터들이 계속 쭉쭉 잘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요새 좀 공백기라 그렇죠. 또 이만한 게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 건설 시뮬레이터를 사랑하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요새 그 시티즈2도 나왔다가 쌍욕 먹고 있거든요. 사양을 이상하게 잡아놔가지고 예상되는 부분과 좀 섞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호작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슈터 부분이 좀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면은 배낭을 벗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히데오 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코지마 감독도 그 리뷰를 하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배낭을 벗습니다. 막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 보면 이 슈터 디자인은 많이 강화시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들고 땡모위키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외국에서 이제 데스 스트랜딩 발매됐을 때 이 액션 부분하고 슈터 부분이 일부는 좀 밋밋한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긴 해요. 이게 살인을 막 할 수는 있지만 페널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도륙을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기절 정도지 없앤다라는 느낌은 사실 BT 말고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예 그냥 전투 모드로 좀 들어가는 식으로 좀 강화를 시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뭐 시나리오적으로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배경이 되는 기준은 일단은 UCA 밖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점 지점과 중계지가 나올지 말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UCA 밖이기 때문에 이게 UCA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 설정상 카이랄 링크를 연결을 시키면 이 마젤란호가 이동이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점지와 중계지의 역할을 이 마젤란호가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힉스는 어쨌든 살아 돌아온 걸로 지금 설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살아있긴 하죠. 네, 살아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뭐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힉스가 완전 악역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나중 가면 약간 로키처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의 포인트로 봤던 게 자세히 보시면 아멜리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상 뭐 티저에서도 많이 좀 강조가 됐지만 약간 아멜리를 신격화시키는 개념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관점만 이제 예상대로 보면 아멜리의 유지를 이어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뭔가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아멜리의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멜리는 어쨌든 설정상 데스 스트랜딩이 벌어지는 그 해변의 영역 안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거 모든 걸 안고 가겠다.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세상을 구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짝짝꿍 하면서 어쨌든 뭐 하하호 하면서 이제 결말을 지었던 얘기가 되는 건데, 원의 엔딩을 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죽은 힉스가 살아 돌아왔는데 아멜리의 아이템을 좀 갖고 이렇게 있고 아멜리를 계승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신격화시키는 느낌이라면 적어도 아멜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뭔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얘는 좋은 놈이었어라는 느낌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약간 세탁을 돌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오드라텍 사무라이와 싸우고 있는데 그 오드라텍 사무라이가 뭔가 오히려 악역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약간 터미네이터 2에서 전작의 T800이 악역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역이었어. 네네.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는 역할이 나올 것 같다. 게다가 그 코지마 히데오도 터미네이터 또 원창 좋아하시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 메탈 기어 솔리드 2 보면 오프닝도 보면 각 잡고 터미네이터던데 보니까. 예. 이 자세 좋아하거든요. 터미네이터 등장씬. 예,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있지만. 근데 그 시리즈 보면은 딱 봐도 쟤는 알고 보니 좋은 애였어. 이런 거 엄청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왠지 힉스는 좋은 놈이다 알고 보니 이런 포지션을 나올 확률이 좀 농후하다.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뭐 그거 이외에 나머지 인물들은 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많이 외국 커뮤니티에서 예상하는 게 그 엘 패닝이 나오는 역할이 비비가 성장한 역할일 것이다라는 게 강하게 지금 추측이 된다고 하는데. 아, 네.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비비가 성장을 했는데 어떤 역할일지. 물론 이제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하고
이게 코지마 히데오가 밝힌 바로는 작용에 따라서 좋은 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 쪽이 된다는 의미고 방치하면 나쁜 쪽으로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 말은즉슨 또 비비를 생각해보면 또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비비도 애가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되거나 막 그럴 때 안 다루고 막 이러면은 자가 혼수 상태 같은 개념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해보면 맞기도 하죠. 어쨌든. 그쵸. 예, 이걸 좀 우쭈쭈 달래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시나리오상 어떻게 이제 이게 분배될지는 모르겠고. 비비가 이제 역할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역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역할이 돼버린 상황인데, 스토리상 그것도 궁금합니다. 티저 트레일러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비를 이제 돌봐주는 프레자일이 나왔고, 근데 그 모종의 사건 때문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비비가 죽었죠? 거기서 죽은 걸로 확실히 나옵니다. 그게 또 죽었다고 코지마 히데오도 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프레자일이 그걸 겪었는데, 이제 샘과 같이 있는 상태인 건데, 샘과의 프레자일의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좀 배후에 있는지. 근데 어쨌든, 샘은 프레자일이 움직이는 드로우브릿지의 어쨌든 소속으로 또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자일은 이제 너의 이 여정을 이번에 끝내야 돼 라는 식으로 뭔가를 좀 매듭을 짓게 도와주는 역할로 하는 대사들이 나온 걸 좀 유추해보면 어쨌든 둘 사이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개념들은 좀 나올 것 같다. 사실상 프레자일이 다이아드맨의 역할을 좀 계승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전작. 아, 그쵸.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일단 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다 까봐야 나오는 거라. 네. 아니면 좀 트레일러들이 공개가 돼야 어느 정도 좀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부분이 기대가 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브젝트나 상호작용이 좀 더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리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역할이, 그 상황이 원래 데스 스트랜딩은 이제 그 발생됐을 때 그 전투씬에서 나왔지만 그게 이제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만 갈라진 상태에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BT만인데 지금은 뭔가 살아있는 것에서도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가 돼버린 데스 스트랜딩의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NPC들도 뭔가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 좀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테마가 우리는 연결되었어야 했는가라는 게 주된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연결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를 뭐 아마 상충해서 보여주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게임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게임이 공교롭게 발매한 시점 이후에 코로나라는 대재앙이 터져서 그때도 이제 뭔가 미래를 예측한 게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2022년 공개 발표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다시 썼다. 아예. 이번에 나는 예측하기 싫어서, 나는 그런 의도를 말하기 싫어서. 또 본의 아니게 코지마 히데오가 발표해놓고 나서 나중에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본인도 좀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맞아떨어지는 게 없냐. 우린 좀 맞아떨어졌어. 우리도 예언자 좀 돼보자. 아 진짜. 자, 그럼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탐험꾼들이 말하는 이 게임을 이렇게 추천한다. 각자 생각하는 본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한마디로 해볼까요? 저는 이 게임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분이 쓰신 말이었는데 진짜 공감됐어요. 느림의 미학이에요, 이 게임. 진짜 천천히 해야 돼요. 막 요즘 시대처럼 뭔가를 막 스피드런으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시간 갖고 마치 그 중간에 뭐 일하다가 뭐 간식이나 좀 먹을까 뭐 이러면서 간식 잠깐 까먹고 뭐 이렇게 조금 쉬고 다시 일하고 뭐 그러다가 좀 쉬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짬짬이의 시간에 좀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 게임의 가장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게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평가를 한마디로 하자면, 한마디는 아닌데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의 최고 필모그래피작 같아요. 아, 우리가 이 얘기를 전 시간에 첫 번째 테이크온 할 때 엄청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못했는데, 네. 야, 매즈 미켈슨이 이 게임 살렸습니다, 진짜 여러분. 감동이에요. 진짜 다른 시나리오 부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매즈 미켈슨 부분은 정말 다 봤어요. 스킵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포스터만 봐도 이 배우가 제일 잘 어울려요. 솔직히 그 라인업이 화려한 배우짐임에도 이 배우만큼 이 게임에 잘 어울리는 배우가 없어요. 진짜 이 게임에서 다른 시나리오 부분은 진짜 웬만큼 쌍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논쟁의 소지가 되는데 매짐 일깁슨 부분만큼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보게 돼요. 네. 네. 예, 아버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다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고 봅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 이러면서 너무 잘 만들었고 확실히 심준 티가 나요. 예. 아 개인적으로 매짐 일깁슨 2에도 한 번만 살짝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가능성은 있지만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한 번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연기가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캐릭터에 잘 맞으니까. 그렇죠. 원판 목소리는 진짜 말할 거 없는데 일본어 더빙도 괜찮아. 멋있어. 매칭을 또 잘 되게 또 섭외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엔딩만큼은 진짜 쌍욕을 받고 있습니다. 야 진짜 스텝노를 3부를 보게 하는 데는 어디 이건 좀 심하더라고. 와 진짜 바이코지마 히데오 진짜. 그 현땡증권에서 옛날에 그 IMF 때 나왔던 바이코리아 같은 느낌도 아니고 진짜 와 이거는 미래 SSU. 진짜 쌍욕을 했어요 진짜. 제가 웬만해서는 쉴드를 쳐주고 싶은데 그것만큼은 쉴드 못 쳐주겠어요 진짜. 그건 해도 너무했다요 진짜. 와 사람을 진짜 그거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습관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얼마나 사랑을 하고 싶었으면. 물론 뭐 첫 타이틀이고 뭐 독립한단 만들어서 이해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선 넘었어요. 예, 그건 좀 반성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넘으면 이거는 인터랙티브 ASMR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되네요. 예, 진짜 인터랙티브한 ASMR이에요. 예, 진짜 상호작용할 수 있는 ASMR을 즐기고 싶다. 이 게임 하시면 됩니다. 참 잘 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테크 피플 오랜만에 참 하이테크 피플이 녹음은 몇 번 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나가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한번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회차로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오랜만에 뵙긴 했어요. 제가 또 등장이 좀 빠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떼어야 된다는 느낌이고 제가 톤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이해해 주십시오. 하이테크는 또 하이테크 맛대로 가야죠. 예. 이거 원래 좋아하는 거 나오면 톤이 좀 달라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막 날뛰어야죠. 예, 망아지가 한번 됐었어야죠. 왜 동물이 안 나왔을까? 다 이 생각이 드신 게 아네? 그 메탈 기어 때는 말이라도 잘 타고 다녔는데. 타임폴 맞고 다 가셨대요. 그러니까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죠. 전 재밌었고요. 예, 아마 로치 씨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제가 고생하겠으니까 편집하시는 분이 하겠죠, 뭐. 미안합니다. 예, 또 잡살이 많으니까 싹둑 깔끔하게 털어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하이테크 피플이었고요. 네, 저희는 아마 레트로 때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레트로도 잘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께 탐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봬요. 레트로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ries Sharpie.